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의사가 하루에 한 알씩 드세요 라고 했고, 여러분은 수년째 충실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의사가 거의 확실히 말해주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혈압약을 언제 먹는지, 무엇과 함께 먹는지가 심장을 보호하거나 위험하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스페인 비고 대학교 연구진이 19,084명의 환자를 6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수석 심장 전문의가 고혈압 관리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유럽 심장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에서 취침 전에 약을 먹은 환자들이 아침에 먹은 환자들보다 심혈관 사망 위험이 45% 낮았습니다. 45%입니다. 이 숫자가 처방 방식을 바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35년 경력의 내과 의사이자 심혈관 연구자 윌리엄 리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을 보호하는 대화가 15분짜리 진료 예약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혈압약을 먹는 환자들이 매일 저지르는 5가지 타이밍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한번,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아침 루틴 속에 숨어있는 실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60세 이후 몸과 혈압에 대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혈관계는 평평한 선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주기 리듬이라는 생체 시계로 작동합니다. 건강한 성인에서 혈압은 수면 중 10에서 20% 떨어집니다. 야간 강화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이른 아침, 보통 오전 4시에서 10시 사이에 몸이 하루를 준비하면서 급격히 솟아오릅니다. 이것을 아침 급등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혈압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이 아침 급등이 24시간 기간 내에 발생하는 전체 뇌졸 중에 49%, 전체 심장마비의 40%를 담당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60세를 넘기면서 동맥벽이 굳어져 탄력성의 최대 30%를 이르며 이것이 그 아침 급등을 덜 위험하게가 아니라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5번째 실수, 베타 차단제와 커피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메토프롤롤, 아테놀롤, 카르베딜롤과 같은 베타 차단제를 드신다면 그 아침 커피가 처방에 직접 반하여 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감 신경계를 엑셀 페달처럼 생각하십시오. 카페인이 그것을 밟습니다. 심박수를 올리고 아드레날린 분비를 유발하며 일시적으로 혈압을 급등시킵니다. 베타 차단제는 정확히 그 페달을 차단하여 작동합니다. 약을 먹고 30분 안에 커피를 마시면 심혈관계에서 동시에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루이지애나 베턴루즈에 은퇴한 교사 68세 마가렛은 3년 동안 메토프롤롤을 먹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쯤 가슴에서 펄럭이는 느낌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틴을 검토했습니다. 7시 30분에 커피, 7시 45분에 약이었습니다. 약을 7시로, 커피를 7시 50분으로 바꿨습니다. 2주 안에 두근거림이 해결되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베타 차단제를 드신다면 약을 먹고 커피를 마시기까지 최소 45분을 기다리십시오. 많은 분들이 비싼 콜라겐 분말을 사서 드십니다. 6개월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콜라겐은 단백질입니다. 큰 복잡한 단백질입니다. 여러분이 마시면 몸은 그것을 직접 얼굴이나 무릎에 붙이지 않습니다. 먼저 완전히 분해합니다.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조각들로. 그 조각들이 혈액 속을 떠다니며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몸이 결정합니다. 어디로 보낼지를. 피부로 갈 수도 있고, 혈관 벽수리에 쓰일 수도 있고, 호르몬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비싼 분말을 마시며 피부 탄력을 기대했는데, 몸이 그 아미노산을 전혀 다른 곳에 쓴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몸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피부보다 혈관, 장, 중요한 장기가 먼저입니다. 피부는 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중요하지만, 그리고 아무도 콜라겐 통에 적어놓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C 없이는 콜라겐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미노산이 아무리 많아도 비타민C가 없으면 합성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 없이 국 끓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채소도 있고 냄비도 있고 불도 켜져 있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콜라겐 부족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성 염증입니다. 열도 없고 아프지도 않지만 몸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염증. 이것이 콜라겐을 만드는 속도보다 빠르게 파괴합니다.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염증의 가장 큰 원인은 설탕입니다. 설탕은 직접적으로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단백질들을 서로 들러붙게 만들어 기능을 잃게 합니다. 콜라겐이 딱딱하고 부서지기 쉽게 변합니다. 오래된 닭껍질이 햇볕에 바싹 말라 쪼그라드는 것처럼 단지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날 뿐입니다. 또한 아연, 구리, 규소 결핍. 이 성분들 없이는 콜라겐이 조립되지 않습니다. 못 없이 집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재료는 있는데 고정할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생성하려면 비타민C, 아연, 구리, 규소, 오메가-3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일반 음식에 있습니다. 채소, 녹색 잎채소, 견과류, 씨앗, 생선회. 댓글에 일 써주세요. 구독과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이제 1위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최적화가 아닙니다. 간단한 생활 방식 조정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혈압 처방이 작성되는 방식과 과학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 사이의 근본적인 불일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제 전체 경력과 현재 여러분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대부분의 경력 동안 혈압약에 대한 기본 지침은 아침에 하루 한 번 드세요 였습니다. 그것은 일주기 생물학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 시대에 태어난 관행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매우 잘 이해하며 증거는 명확합니다. 혈압은 시계만큼 정확한 생물학적 리듬을 따릅니다. 수면 중에는 떨어집니다. 이른 아침 시간, 보통 오전 4시에서 10시 사이에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면서 급격히 오릅니다. 이 아침 급등이 24시간 기간에서 가장 위험한 단일 심혈관 창입니다. 대부분의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아침 복용이 실제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전 7시나 8시에 약을 먹습니다. 다음 한두 시간에 걸쳐 흡수됩니다. 오전 9시나 10시쯤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합니다. 이미 아침 급등이 사그라들고 있을 때요. 다음 날 새벽 4에서 5시에 다음 급등이 다시 쌓이기 시작할 때 약은 18에서 20시간 동안 농도가 감소했습니다. 가장 많은 보호가 필요한 창이 정확히 약이 가장 약한 때입니다. 취침 전 복용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밤 10시에 약을 먹으면 새벽 4시쯤 최고 또는 최고에 가까운 농도에 있습니다. 아침 급등이 약의 장벽을 만납니다. 동맥이 가장 취약한 정확한 순간에 보호받습니다. 히지아 크로노테라피 임상시험은 19,084명의 고혈압 환자를 등록했습니다. 취침 전에 약을 먹은 그룹이 아침 복용 그룹에 비해 심혈관 사망, 심장마비, 심부전, 뇌졸중이 45%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처방 라벨에 직접 나타나야 할 종류의 숫자입니다. 시카고의 79세 은퇴한 오페라 가수 엘리너는 11년 동안 매일 아침 8시에 리시노프릴을 먹었습니다. 혈압이 서류상으로는 조절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심장 전문의가 24시간 활동 혈압 모니터를 처방했을 때 데이터가 매우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혈압이 매일 아침 5에서 7시 사이에 162, 94로 급등했습니다. 그녀는 잘못된 시간에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취침 전 복용으로 바꿨습니다. 3개월 후 모니터링에서 아침 급등이 완전히 억제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11년 전에 누군가 이것을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중요한 주의 사항을 드려야 합니다. 히지아 크로노테라피 임상시험은 일부 연구자들로부터 방법론적 근거로 의문을 받았습니다. 과학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정착된 것은 이것입니다. 취침 전 복용이 해롭다고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환자인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의사에게 24시간 활동 혈압 모니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진료에서 의사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십시오. 아침 대신 취침 전에 혈압약을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어서 물으십시오. 활동 혈압 모니터가 결정에 도움이 될까요? 그 한 가지 질문이 화면을 통해 제가 처방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로서가 아니라, 시청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이것을 보고 계신 모든 분은 무언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먹어온 처방약. 조용히 품고 있는 걱정. 예전처럼 항상 행동하지 않는 몸이요. 기억하십시오. 혈압약이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몸의 가장 필수적인 생물학적 리듬 중 하나에 화학적으로 개입하여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을 30, 40, 심지어 45%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현대의학의 진정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약을 먹는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도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사용하느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노화는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일부 측면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매일 동맥이 직면하는 아침 급등, 약이 커버해야 하는 타이밍 창, 자몽 주스나 아침 커피 속에 숨겨진 상호작용들, 이것들은 운명이 아닙니다. 변수입니다. 그리고 변수는 지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이 5가지 실수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습니까? 그리고 다음 복용 전에 어떤 것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댓글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이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통찰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는 것을, 마지막 진료에서 얻지 못한 것을 드렸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 벨도 설정해 두십시오. 매주 이와 같은 영상을 발행합니다. 60세 이상 성인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는 솔직하고 증거 기반의 지침입니다. 저는 의사 윌리엄 리입니다. 35년을 의학에 바쳤습니다. 이것이 진료실에서 일어났어야 할 대화입니다.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